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훈 전문 변호사 이효숙입니다. 오늘은 저의 유튜브에서 경찰 공무원 국가유공자 되는 핵심 방법 이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경찰 공무원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나눠서 제작을 하려다가 그거보다는 전체 경력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 한 편에 다 담으려고 하거든요. 먼저 혹시 이미 퇴직을 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다, 그래서 비해당이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지금 끝까지 보실 게 아니고 네이버나 구글에 보훈법률사무소라고 치셔서, 그리고 지금 제 영상에 맨 위에 연락처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재신청을 의뢰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965년생 분들이 올해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이렇게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하반기 생일은 12월 31일 날 퇴직하시잖아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상반기 생일이신 분들은 6월 30일자로 퇴직하시잖아요. 퇴직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까 벌써 지금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올해 퇴직을 앞두신 분들도, 그리고 퇴직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있잖아요.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게 아니고 빨리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등록 신청부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신청 단계부터 저랑 함께 하셔야 나중에 만약에 혹시 비해당 결정을 받으시더라도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 단계부터 보훈 전문 변호사인 저 이효숙 변호사를 꼭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경력이 되시는 분들, 다 전체 경력에 대해서 제가 다 준비를 했는데, 지금 막 임용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올해 임용을 되셨거나 임용이 예정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임용된 지 5년차 미만이시다, 이런 분들은 뭘 하셔야 되느냐, 오늘 보는 영상이 나오는 것도 하셔야 되지만 제 영상 유튜브 1화 보면 군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이게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 영상을 꼭 보시고 왜 해야 되는지도 나오니까 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제 중복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말하지 않을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거기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 공무원분들이 대략 작년 기준으로 13만 정도 되신다고 해요. 매일매일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 분들이 40년, 30년, 20년 이렇게 다 근무하고 퇴직하셔도 모두 국가유공자가 되시는 게 아닙니다. 되게 좀 충격이실 수도 있으신데요. 국가에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내가 40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고 그래서 다치고 아팠으니까 신청하면 당연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청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경력, 연수랑 상관없이 경찰 공무원분들이 명심하시고 꼭 하셔야 될 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근무를 하시면서 다치거나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가시고, 또 병원에 가신 다음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공무상 요양승인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를 왜 신청을 하셔야 되느냐? 공무상 요양승인은 다친 날로부터 3년, 청구권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꼭 다치거나 아프셨을 때 그때 당시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엄청 크게 다치지 않으면은 치료비 정도 주는데 이거를 꼭 왜 신청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때그때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국가유공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시위 현장에서 시위 진압하거나 범인 체포하려고 쫓아가서 범인을 잡으시거나 어디를 부상을 입으세요? 어깨.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그날 엄청 심하게 아파요. 아픈데 교대 근무를 하시니까 당장 다음날 내가 근무를 빠지면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힘든단 말이에요. 상사 눈치도 보이고 이 정도로 병원에 가나 이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냉찜질하고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고 참아요. 그러면 좀 며칠 있다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또 어깨를 부상을 당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안 가고 또 참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가 1999년에 그랬어, 두 번째가 2004년에 그랬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난 병원에 가지도 않고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고 나서 한 10년 뒤에 2014년도에 또 부상을 당했는데 이때는 이 반복된 부상이 누적돼서 이 힘줄이나 인대가 파열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수술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어깨 부분을 열어서 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인대 힘줄이 다 끊어지고 너덜너덜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잘 다듬고 그리고 끊어진 힘줄이나 인대를 붙이는 그런 봉합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기록에 어떻게 적으실까요? 거기가 너덜너덜했다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정이 될 것 같으세요? 나중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상인은 이분이 범인을 체포하다가 아니면 시위를 진압하다가 입은 부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원인들에 의해서 상처가 누적이 돼서 파열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안으로 비해당 받으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어깨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예요. 발목, 무릎, 허리, 목, 경추 다 마찬가지세요. 그렇게 해서 자 20년, 30년, 40년 근무를 하고 정년 퇴직하실 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셨어요. 어떻게 되세요? 다 비해당 나오세요. 그렇게 비해당 되셔가지고 안타까운 분들을 제가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제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냐면 여러분들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곳이에요. 제가 거기서 5년 동안 정규직 사무관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내신 이런 자료 한 장 한 장 다 넘겨보면서 직접 다 작성하면서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력이 몇 년이시든 간에 다치거나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가고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바로 하셔야 돼요. 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왜 하셔야 되느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시면 만약에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 상황보고서 이런 거 다 첨부해가지고 공무원 연금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승인 불승인 결정이 납니다. 그럼 이 자료가 나중에 보험부에서 심사할 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공무원 연금공단에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자료가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목이나 어깨 다치거나 했을 때 일일이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마지막 것만 하셨다면 자료가 마지막 것만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마지막 걸로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불승인이 됐다 그러면 행정소송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이게 이제 장애가 남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공단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3차를 신청 안 했어요. 마지막만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또 이거 공무 관련서 인정할 수 없어. 그럼 장애연금 못 받으시겠죠. 그럼 그때 돼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거나 부상을 입으시거나 질병에 걸리셨을 때 반드시 병원에 가시고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꼭 하시고 불승인 되면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무상 요양 승인 불승인이 되셨다. 행정소송 누구랑 하셔야 되겠어요? 저랑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자료들이 나중에 다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받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범인 체포하러 가다가 넘어졌다. 이게 아니고 그냥 뛰다가 넘어졌다. 이렇게만 돼 있으면 공무상 요양 승인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치료비 정도, 공가 정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료를 나중에 받아서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뛰어가다가 다쳤다. 범인 체포. 이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국가유공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왜냐? 국가유공자 제가 지금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찰 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주요 인사 경우,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 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 살상 무기, 마약 수송 등 해외상 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 잠수 작업,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 방지, 범죄 예방, 인명구조, 재산보호, 재해구조 등을 위한 순찰 활동 및 대민 지원 업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건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요건에 해당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범인을 체포하러 가기 위해서 뛰어가다가 다쳤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기록과 증거, 자료가 없으면 그걸 인정을 못 받으세요.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범죄자나 피의자들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억울하다고요? 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면서 수사를 했을 때 그때 어떻게 얘기해요? 아, 제가 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으세요. 내가 범인 체포하다가 다친 거 맞으니까 당연히 인정해주겠지.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무를 하실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경찰 공무원분들 좀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뒤늦지만 소방청에서는 이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공무원 연금공단을 신청하는 거, 이런 거를 도와주는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소방공무원분들은 그 부서 생긴 이후로 그래도 서류를 잘 갖춰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청이 좀 좋은 그런 제도가 있구나 했는데, 경찰 공무원분들은 좀 안타깝게도 그런 부서도 없을 뿐더러 조직이 너무 크고 인원이 많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청 조직에서 이 개인 분들을 위해서 뭘 챙겨준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를 챙기고 이런 자료를 다 챙기셔야 됩니다. 그냥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나라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챙겨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치거나 아플 때 꼭 바로 병원에 가시고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하시고요. 이 신청이랑 불승인이 됐을 때 행정소송, 이것도 다 저에게 맡기셔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록물 보존 연한 몇 년이에요? 대부분의 기록물 보존 연한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료 어떻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기록과 자료가 없어서 인정을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경력 40년, 30년, 20년 되신 분들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했던 자료 있잖아요. 본인이 근무했던 경찰서랑 공무원 연금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계세요. 왜냐? 공무원 연금공단도 없는 자료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찰서도 없는 자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보공개 청구하셔가지고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확실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프린트물로도 갖고 계시고 스캔해서 컴퓨터에 넣어놓고 계시고, 그리고 당시에 갔던 의료기관 있잖아요. 경찰병원이나 대형병원, 개인병원 가셔가지고 의무기록, 영상자료, MRI, CT, 엑스레이 발급받아서 꼭 CD에 복사해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경찰병원은 1990년대 자료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의무기록 보존 기한이 10년입니다. 그리고 영상자료는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 안 갖고 있다고 해서 병원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미리 그런 자료를 다 발급받아서 갖고 계셔야겠죠. 경찰병원이나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어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개인병원은 폐업을 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발급받아서 갖고 계시고요. 만약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했는데 불승인까지 돼가지고 소송까지 하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소송 기록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소송 기록 법원에서도 10년 지나면 폐기합니다. 정보공개 청구하셔서 그 소송 기록도 같이 달라고 하셔가지고 꼭 갖고 계시고요. 만약에 정보공개 청구인데 없다 그러면 당시 이제 그 소송을 의뢰를 해서 담당해 주셨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혹시 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분들께 한번 여쭤보시고, 다 찾았는데 없다 그러면 최후의 보루로 판결문이라도 발급을 받아서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은 영구 보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송했던 법원에 가시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자료를 다 스캔해서 온 나라에 다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자정부가 2004년경에 시작됐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 자료는 다 그냥 종이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스캔해놓은 데도 있지만 안 해놓은 데가 많아요.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임용되신 경력 40년, 30년, 20년 되신 분들의 자료는 없어졌을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꼭 발급받아서 갖고 계시고요. 2010년대부터 지금 2025년까지 쭉 임용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0년치만 발급이 되거든요. 그거 꼭 발급받아서 갖고 계시고, 임용되기 전 의무기록, 영상자료 확보해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갖고 계셔야 되는지는 제가 아까 초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화를 꼭 보시고요. 계속 근무를 하시면서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청을 하셔서 승인이 되면 그 자료를 제발 다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운이 없으면 내 자료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발급받아서 다 갖고 계시고요. 오늘 영상이 앞에 두 영상보다 좀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경력 몇 년 됐는지 상관없이 전체 공무원분들 적용되는 거, 다치거나 아프셨을 때, 부상 입으거나 질병 생기셨을 때 꼭 병원 가시고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하시라. 그리고 불승인되면 행정소송도 꼭 하시라. 누구한테 의뢰하셔야 된다고요? 보건 전문 변호사 이효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셔서 왜 의뢰를 하셔야 되느냐? 지금 만약에 경력 1년 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퇴직했을 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까지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꼭 저에게 의뢰하셔서 준비하시고요. 저에게 의뢰하시지 않더라도 꼭 신청하셔서 받아놓고 계시고, 경력 40년, 30년, 20년 되신 분들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하셨던 자료, 해당 경찰서, 공무원 연금공단에 정보공개 청구하셔서 꼭 받아서 갖고 계시고, 당시 갔던 의료기관 가서 의무기록 영상자료 발급받아서 갖고 계시고, 소송기록도 꼭 정보공개 청구하셔서 갖고 계시고요. 자, 경력 10년 되신 분들부터 최근 임용되신 분들은 1화 보시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임용되기 전 의무기록 영상자료 꼭 확보해서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이게 3화고 1, 2화를 올렸잖아요. 1, 2화를 제 지인분들이 보시고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1, 2화에 담긴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좋은 정보인데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정보를 왜 그냥 수익도 안 나는 유튜브에 올려서 그렇게 하고 있냐. 너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를 아끼는 지인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근무를 하면서 본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계속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영상 편집도 편집자분께 의뢰해서 맡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에 동료나 선배, 후배 아시는 경찰 공무원분들께 꼭 공유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잘 나오고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좀 늘어나고 좋아요도 많이 받고 이래서 제가 좀 수익이 이걸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의뢰하실 분들은 이 영상에 위에 연락처가 나오니까 그 연락처로 꼭 연락을 주시고 네이버나 구글에 보험법률사무소 꼭 검색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사안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발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손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그리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니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찰 공무원들이 시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은 소방 공무원분들을 위한 내용을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경찰 공무원분들이랑 비슷하지만 또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소방 공무원분들 위해서도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